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윤달이 끝나면서 이번 주말부터 결혼 소식이 몰리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축하할 일들 그리고 축하받을 일들이 많은 그런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한 주간의 극장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소식으로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장가 랭킹부터 살펴볼 텐데요. 1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압도적인 성적으로 인터스텔라가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2014년 46주차 극장가 역시 45주차와 마찬가지로 인터스텔라 대 기타 모든 영화의 대결 구도가 이어졌는데요. 인터스텔라는 비수기 극장가에서도 개봉 2주 만에 500만에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으면서 빠른 흥행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스텔라를 제외한 나머지 영화들은 비수기 극장가의 모습인 것은 매우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데요. 인터스텔라의 누적 관객 수는 18일 현재 525만 6,301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과거 외국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아바타는요, 개봉 15일 2위를 기록했고, 또 1위를 기록했고, 2위를 기록한 겨울왕국은 개봉 17일 만에 500만의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네, 지난 6일 개봉한 인터스텔라는요, 앞서 흥행을 기록했던 두 영화보다 훨씬 빠르게 개봉 12일 만에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영화 카트는 544개의 상영관에서 29만 2천 명으로 개봉 첫 주 2위에 안착했는데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의미 있는 메시지와 염정아, 문정희, 김영애 등 여배우들의 호연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인터스텔라의 광풍에 밀려서 만족할 만한 성적은 내지 못했습니다. 1위와 상영 횟수 격차는 무려 1만 회 정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영 관수도 거의 3배 차이라서 실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3위로 순위가 한 계단 하락한 패션왕은요, 388개의 상영관에서 9만 3천 명, 그리고 누적 관객 55만 8,400명을 차지하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6,800회에 달했던 상영 횟수가요, 절반으로 줄었고, 관객 수 역시 66.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한 계단 순위가 하락했던 나를 찾아줘도 주말 관객 5만 8천 명을 추가하는 데 그쳤고요. 누적 관객은 169만 3,933명의 집계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하위권에는요, 신규 개봉작이 촘촘히 줄을 서게 됐는데요. 상영관 수, 상영 횟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더우먼이 개봉 첫 주 5위에 올랐고요. 울브스, 와디프, 그리고 토마스와 친구를 잃어버린 왕국 등이 바로 신규 개봉작들이 7위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인기 판타지 시리즈죠. 헝거게임의 세 번째 이야기, 헝거게임 모킹제이가 주연 배우 브래드 피트가 모킹제이가 개봉되고요. 또 주연 배우 브래드 피트가 내한하면서 관심을 모은 전쟁 영화죠. 그리고 퓨리가 인터스텔라의 아성의 또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네, 그 밖에도 김상경, 문정희 주연의 코믹 드라마 아빠를 불러드립니다와 해외 영화제에서 연이어 수상한 박용우, 김서영, 이우영 주연의 드라마 봄, 호효윤, 강보성, 이바울, 변주석 주연의 성장 드라마 목, 그리고 리마스터링으로 재개봉하는 메멘토와 테스트 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재가 돌아옵니다. 액션은 특급이고요. 질주는 본능이고 유머는 옵션인 영화 빅매치인데요. 오는 27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메가폰에는 최호 감독이, 출연에는 이정재와 신하균 그리고 이성민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영화는요. 사랑하는 연인, 메린이 살해당한 지 1년.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마에 뿔이 돋아났습니다. 해리포터로 사랑받은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 또 메가폰에는 감독 알렉산드리아 아야가 잡았습니다. 네, 영화 훈스가 오는 27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네, 기다림은 끝이 났고요. 웃다 자빠질 그날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8분 동안 배꼽을 잡고 웃을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코믹 영화의 대가 짐 캐리가 출연하는 영화 더맨더머2가 오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감독에는 바비 페럴리와 피터 페럴리가 메가폰을 잡았고요. 짐 캐리와 제프 다니엘스가 출연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영화 랭킹과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새롭게 재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신세계인데요. 오늘 리뷰할 그런 영화입니다. 네, 영화배우 이정재가 돌아오기 전에 한 번 더 그의 연기력에 또 한 번 주목해야 할 그런 영화 신세계 줄거리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청 수사기획과 강과장은 국내 최대 범죄 조직인 골드문인 기업형 조직으로 세력이 점점 확장되자 신입경찰 이자성에게 잔입수사를 명하게 됩니다. 8년간 조직 내 스파이로 활동한 자성은 골드문 2인자이자 그룹 실세인 정청의 오른팔이 되기에 이르는데요. 골드문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자 강 과장은 후계자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신세계 작전을 설계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후계자 전쟁의 한가운데 정청은 8년 전 고향 여수에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친형제처럼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자성에게 더욱 강한 신뢰를 보이게 됩니다. 한편 작전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강 과장은 계속해서 자성의 목을 조여오는데요. 시시각각 신분이 노출될 위기에 처한 자성은 언제 자신을 배신할지 모르는 경찰과 형제의 의리를 대하는 정청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네, 신세계는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네, 두 번 봐도 정말 마찬가지로 손에 땀을 쥐더라고요. 네, 자성과 강 과장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듯한데 국내 최대 범죄 조직 골드문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 과장이 골드문에 심어놓은 자성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세 사람의 관계. 경찰과 골드문은 아찔한 싸움 위에서 서로 칼날을 갈아놓기 시작합니다. 네, 슬슬 입질이 시작하는 골드문과 미끼를 매달아 놓은 경찰의 대치가 시작되는데요. 자성이 조직 내부 정보를 내오니 표면상으로는 경찰의 승리가 명확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보스가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조직은 동요하는데요. 후계자 계승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개입 작전, 신세계로 조직을 일망타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골드문이 호락호락할 리는 없습니다. 조직을 파고든 경찰 세력을 찾아내서 숙청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성의 바둑 선생으로 위장한 경찰이 바로 그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성도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동료를 믿고 있었던 경찰, 적인 줄로만 알았던 조직은 시시각각 자성을 조여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신세계는 단순히 이렇게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남자들의 음습한 일상을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자신 외에는 믿을 것이 없는 현실의 생존 법칙 앞에서 삐딱한 사내들의 진득한 몸부림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이 골드문이라는 범죄 조직과 그 범죄 조직을 상대하는 경찰의 선악구도의 대를 위해 소를 희생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강 과장과 자성에 대해 무한한 신의를 내비치는 정청에 의해 그 선악한 경계는 더욱 모호해집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자성, 경찰과 골드문 조직 내의 정청과 중구의 대결 구도를 통해 나타나는 혼란은 신세계라는 제목을 더욱 역설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잠입 경찰이 등장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세계를 무관도와 동일한 출발점에 서게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리와 음모 그리고 배신이 숨가쁠 정도로 빠르게 교차하는 이 영화는 무관도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삶에 대한 욕망,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극중 인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한번 그물에 걸리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낭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피를 봐야만 하는 그런 지독한 현실만이 있을 뿐인데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 게임 속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독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 신세계가 아니라 지옥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극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세계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친 남자들의 피로로 가득 찬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비극은 더 이상 어두울 수 없을 정도로 비장합니다. 부당거래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 등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 출신답게 박훈정 감독은 타협하지 않고 그걸 전개해 나가는데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화입니다. 캐릭터들은 모두 생생하고 주요 사건은 허투루 흘러가지 않은 채 스토리의 기승전결을 꽉꽉 채우고 있는데요. 박훈정 감독은 시나리오를 집필하면서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한 인물에 치우치는 것 없이 적절하게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배우들을 모두 돋보이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화는 강과장이 설계한 신세계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인물들이 빚어내는 긴장감 극도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스토리의 구성인데요. 인물들의 감정 상태가 격해진 속도에 맞춰서 액션의 강도 또한 더해가고 있습니다. 감독의 연출은 냉정하기 이를 데 없이 누아르와 장르적인 매력을 충분히 살리고 있는데요. 134분에 달하는 비교적인 긴 러닝타임 동안에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 급반전될 때마다 복선을 배치해 놓은 각본의 역량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박훈정 감독이 잘 차려놓은 식탁 위에 뛰어난 명품 연기로 활용점정을 찍은 배우들의 호연은 신세계가 단순한 누아르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재, 최민식, 황정민, 박성우 그 어디에서도 함께 연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만나 예측 불허, 일촉즉발 상황들을 만들어내면서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그런 영화 신세계입니다. 네,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느와르 영화의 불빛 신세계와 함께했습니다. 혹시 눈을 떴는데 어제와 같은 하루가 반복이 되셨나요? 오늘 옆자리의 동료가 한 얘기를 또 언젠가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하고 계신가요? 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 오늘이 매일 똑같아서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시간의 연옥에 빠진 건데요. 먼저 이 비슷한 증세를 겪는 환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사례가 있다면 타산지석 삼아서 빠져나올 수 있게 오늘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늘 똑같은 일상을 찬란한 내일로 바꿔주는 그런 처방전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함께 하죠. 네, 먼저 엣지 오브 투마로우입니다. 군필자가 꾸는 악몽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꿈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은 한 번만 꿔도 식은땀이 흥건하고요. 안 돼를 외치는 이 잠에서 깨어나는 게 당연한
훌륭한 예비역들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빌은 죽어서도 제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전투에서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어제를 반복하는 그런 능력을 얻었는데요. 사지가 잘려나가고 머리가 터져나가는 전쟁을 매번 다시 치러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말이죠. 네, 정확히 몇 번을 죽고 몇 번은 살아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빌은 전쟁에서 죽고 또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조력자들을 얻게 되고요. 제대로 짬을 먹으면서 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되풀이해서 죽는다는 사실 자체는요, 익숙하지 않음이 분명할 텐데요. 네, 누구나 한 번쯤 꿈꿨던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죽음의 고통은 구경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번 총구를 머리에 갖다 대거나 괴물에게 목을 내어주는 빌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결코 죽음에 익숙해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빌에게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 힘든 것, 바로 곁에 있는 이가 떠나는 것을 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앞서 그 능력을 가졌던 리타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느낀 특별한 감정은 그녀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을 더더욱 힘들게 하게 됩니다. 네, 고단 훈련과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 사이에서 아마도 빌은 자신의 능력을 저주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교통사고처럼 덜컥 생긴 자신의 능력이 끔찍한 전장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 덕분에 인류는 멸종을 피하게 됐고요. 빌은 또한 새로운 사랑을 찾아냈으니 끝내 빌에게 초능력은 본의 아니게 전수한 이 외계 생명체의 비난은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스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터 대위가 처한 상황은 여러모로 엣지 오브 투마로에 있는 빌과 비슷합니다. 둘 다 군인인데다 특정한 순간이 반복되고 매번 끔찍한 죽음을 경험을 해야 하는데요. 네, 반복되는 사건 안에서 점점 능력치가 올라가고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 역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서 콜터와 빌의 평행 이론이 깨지게 됩니다. 콜터가 처한 상황은 빌과 조금은 다른데요. 그가 고군분투하는 곳은 현실이 아닌 철저하게 세팅된 가상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상현실에 갇힌 콜터 대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저 매번 반복되는 8분 안에서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실험실 쥐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비인간적인 실험실 안에서 콜터는 자유의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정부 지원을 받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박탈당한 존엄하게 죽을 권리 혹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콜터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사람의 마음마저 움직일 정도로 뜨거운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가상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결국 사랑과 미래를 일궈내는 콜터 대위야말로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엣지 오브 투마로와 소스 코드의 주인공의 평행 이론이 사랑을 이룸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현실에서 손발이 꽁꽁 묶여 의미 없는 하루를 반복하고 있으신가요? 네, 의지만 있다면 당신 또한 내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극히 일부만이 살아있었던 콜터 대위도 해냈는데 속는 셈 치고 한 번쯤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하루가 반복되고 지겨울까 아니면 행복할까? 그 첫 번째 이야기 엣지 오브 투마로와 소스 코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극장가 소식, 또 영화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사랑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추천을 해드리고 가야겠죠. 두 개의 종목으로 준비했고요.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증권의 추천 종목이고요. 예림당이고 종목 번호는 036000입니다. 네, 저가 항공시장의 구조적 성장으로 자회사 티웨이 항공의 이익 기여도가 증대되고 있고요.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Y 시리즈 등의 핵심 제품 수익성의 개선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예상 영업이익은 2014년 대비 100% 성장한 148억 원으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림당은 2009년 6월 비상장 법인인 예림당과 합병 이후 도서 출판업과 그 부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에 있고요. 2012년 9월 말까지 국내에서 4,9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Y 시리즈를 비롯한 각종 도서의 주요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학습 만화 분야에서 일본의 Y 과학 시리즈 수출 계약을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아시아 최대 출판 시장인 아랍어권과 불가리아 번역판도 출시할 예정이고요. 또 이런 콘텐츠를 통한 수익성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오로라 가보겠습니다. 종목 번호는 039830입니다. 네, 국내와 영국, 러시아 브랜드 인지도 1위 완구 업체로 캐릭터 시장의 성장에 중장기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내년 생산 카파 2배 증설과 신규 맞춤형 캐릭터 출시를 통해서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2014년 예상 영업이익은요, 전년 대비 103% 성장한 122억 원으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설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는요, 캐릭터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서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고 캐릭터 완구를 상품화해서 국내외 시장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글로벌 다국적 업체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생산 법인에서 제품을 생산 또 공급하고 있고요. 미국과 영국, 홍콩의 판매 법인과 주요 시장의 전문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개발된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라이센싱과 캐릭터 머천다이징의 사업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관련 스톡으로 오로라와 예림당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한 일에 종사를 할 때 10년 이상 종사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10년째 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갖고 계신가요? 네, 주부라면 주부로서의 전문가일 테고요. 또 저와 같은 방송인은 방송인으로서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정년조차 넘기기 힘들다는 그런 푸념들, 또 그런 상황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72년 동안 같은 일을 하게 된 한 남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그럼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인도 남부 케랄라 출신의 쿠탄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72년 동안 호텔을 위해 힘써온 그를 위해서 1분간의 묵념이 있었는데요. 네, 진정 자기 일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오늘의 펀앤필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바로 어제는 인터넷 서점이 서버가 마비가 되는 그런 난리를 겪기도 했습니다. 실은 저도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책을 몇 권 사두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이 도서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요. 도서 정가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요, 우리 출판업계의 불황을 호황세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또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